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고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무기고도 중국 무기인가 보네요. 네, 아무래도 요즘 중국군의 확장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준비했는데, 그 중에서 중국 해군의 군비 증강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요즘에. 중국은 2000년대 들어서 대폭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렸던 항공모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지스함에 해당하는 구축함도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죠. 특히 오늘 소개해드린 050 구축함, 보통 이제 런하이급이라고도 하는데, 이 구축함은요 2020년에 취역한 중국 해군의 최첨단 방공함입니다. 함대 방공은 물론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체계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죠. 따라서 오늘 샤레 군사연구소는요 중국의 최신 방어함인 050 구축함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055형) 구축함의 개발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네, 중국 해군은 051형부터 시작해서 050에 이르는 일련의 구축함 시리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051형은요 1970년대 중국 해군의 주력 구축함이었고요. 1980년대 해군 전력 확충이 절실했던 중국은 052형 구축함을 개발하면서 기본적인 개함 방공 수준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 중국은 위상 배열 레이더를 탑재한 052C형 구축함을 건조해 미국의 알레이버크급에 해당하는 구축함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에 이를 더욱 개량한 052D형을 개발했죠. 그런데요, 사실 05C형은 아직 러시아의 무장 운영 방식이 짙게 남아있는 그런 배였습니다. 예를 들어 052C형의 VLS는요 러시아와 같은 원형 방식이에요. 하지만 05D형에서는요 서방과 같은 사각형의 형태로 변했고요. 위상 배열 레이더의 형태도 반곡선형이 아닌 서방과 같은 평면형으로 변했죠. 이와 함께 중국 해군은 2010년대부터 항공모함을 실전 배치합니다. 그리고 이 항공모함과 함께 작전하며 항공모함을 보호할 수 있는 장거리 장시간 대양 작전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구축함이 필요했죠. 즉, 승무원들의 피로 누적으로 인한 전투 효율 하락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주성을 갖추고 장시간 고속기동에 소모되는 대량의 연료를 적재할 수 있는 새로운 구축함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추진기관을 포함한 주요 구성 요소는 작전 수행 중 이상이나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신뢰성을 목표로 크고 튼튼하게 설계되어야 했죠. 이는 모두 선체의 대형화와 직결됩니다. 중국 해군은요 052C 혹은 D형 구축함의 함대공 전투력을 강화하여 근거리 초음속 표적과 장거리 항공기 그리고 탄도미사일 등에 대응할 능력을 추가로 부여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함대한 및 함대지 무장 운용 능력, 장거리 대잠 무장 등 다목적 임무 수행을 위한 무장을 증설할 것을 요구했죠. 이렇게 055급 구축함에 대한 중국 해군의 요구는 매우 방대하고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요 선체 설계를 담당한 중국 선방중공업 집단은요 만재 배수량이 16,000에서 2만 톤에 달하는 거함을 설계하거나 혹은 052D급 구축함을 확대한 8,000톤대 내외의 함정을 다수 건조해 임무를 분담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해군은 이 제안을 거부했죠. 한꺼번에 다 넣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각종 임무 장비의 통합과 새로운 설계 기술 적용을 통해 함정의 규모를 12,000톤대 이하로 축소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주문이죠. 그 결과 055급 구축함은요 두 차례에 걸쳐 점진적으로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만재 12,000에서 13,000톤급 함정으로 설계되었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최대 90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1조 6,530억 원으로 추산되던 건조 비용이요 60억 위안, 우리 돈 1조 1천억 원 가량으로 억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보유한 정조대왕급 이지스함하고 거의 비슷한 규모와 가격이 된 거예요. 055형 구축함의 특징은 뭐가 있나요? 네, 055형 구축함은요 기존의 052C 혹은 D형 구축함보다 한층 높은 수준의 레이더 적외선 스텔스 설계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마스트 구조물의 일부, 그 다음에 함포, 그 다음에 근접방어 무기체계, 기만체 발사기와 위성통신용 안테나 등을 제외하면 모든 장비와 구조물을 선체와 마스트에 통합시켰죠. 또한 진수식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승무원은 장교 및 승무원 합산 380명입니다. 현대적인 전투함으로는 조금 많은 편이에요. 참고로 같은 체구의 우리나라 정조대왕의 승무원은 300명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많이 타느냐?
이건요 한마디로 대공, 대함, 대지, 대잠 임무를 단일 함정이 동시에 수행하도록 설계된 055형 구축함의 임무 특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중국 해군은 아직 충분히 신뢰하기 어려운 자국산 임무 자동화 체계를 적극 반영하는 대신 각 임무 분과에서 요구하는 승무원의 수를 가능한 그대로 반영했죠. 여기에는 승무원 확보 문제로 자동화를 중시할 수밖에 없는 유럽 국가들에 비해 인력 수급에 대한 압력이 낮은 중국 해군의 환경도 작용했습니다. 또한 기함 임무 수행을 위한 지휘 장교까지 탑승해야만 했죠. 055형의 전투 시스템 구조는 어떤가요? 네, 055형 구축함의 핵심인 전투 체계는요, HZKJ-5B 전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존의 HZKJ-5 계열의 발전형이죠. 중국 해군은 2000년대 중반 이후 건조된 수상 전투함을 위해 HZKJ-5 전투 체계를 개발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개방형 아키텍처를 채택한 표준 모듈과 콘솔을 직렬 구조로 조합한 전투 체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군 표준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구동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055형에 이제 적용된 HZKJ-5B는요, 기존 시스템을 바탕으로 대규모 전단 지휘와 함대지 타격 등 새로운 임무 수행 능력을 추가로 부여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또한 함정 자동화 체계와 통합한 발전형이죠. 이 전투 체계는 다단계 데이터 링크와 완전히 통합되어 있고요, 합동 교정 능력 면에서 강점을 발휘합니다. 참고로 055형 구축함은요, 2016년부터 실용화 단계에 돌입한 3세대 데이터 링크를 사용합니다. 아, 그러면 이게 핵심인 게 레이더잖아요. 네네네. 레이더는 어떤가요? 이 055형 구축함의 레이더 체계는요,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레이더로는 346B형 다목적 위상 배열 레이더와 다목적 통합 마스트에 설치된 기타 센서들이 있는데요. 특히 346B형 레이더는요, 중국이 개발한 대형 위상 배열 레이더입니다. 초기 버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그런 레이더죠. 사실 이 레이더는 1980년대 말부터 개발되긴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 초기에는 이제 신호 처리 소프트웨어 문제와 경험 부족 등으로 적어도 표적의 탐지와 추적, 그리고 해수면 반사 등의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어요. 그런데 중국은 지속적인 연구와 개선을 통해서 이것을 극복해냈죠. 그리고 이것을 055형에 적용한 겁니다. 이 신형 346B형은요, 성능과 안전성을 개선하면서 HHQ-9B 신형 함대공 미사일을 최초로 통합했고요, 대공 전투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새로운 가동 모드 추가로 다양한 임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죠. 또한 이 346B형은요, 발전된 엑스밴드 레이더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적어도 표적 탐지와 사격 통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임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레이더는 미국의 SPY-6V AMDR과 스펙상 유사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죠. 또한 안테나의 면적을 확대해서 굉장히 먼 거리까지 탐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국 해군은 애초에 200km 이상의 소형 비행 표적 탐지 거리를 요구했었지만 실험 단계에서 무려 400km에 육박하는 탐지 거리를 실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통합 마스트인데요. 이 055형 구축함의 통합 마스트 설계는 다양한 센서, 통신 장비, 전자전 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겁니다. 중국은 해군 제701 연구소에서 통합 마스트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055형을 비롯한 주력 수상함들의 일괄 적용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 통합 마스트는. 이 통합 마스트 상단에는 신형 엑스밴드 레이더와 다양한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에는 역시 다양한 통신 안테나와 데이터 링크를 지원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특히 엑스밴드 레이더는요, 이 다기능 레이더여서요, 적어도 탐지부터 무제한 사격 통제까지 여러 가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중국의 055형 구축함은요, 최신 기술을 활용한 레이더와 통합 마스트 설계를 통해 다양한 임무 및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국 해군의 대양 작전 능력을 상당히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죠. 그럼 추진 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중국 해군은 055형 구축함의 항공모함과 합동작전을 위한 고속 장거리 순항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4대의 가스터빈 엔진을 조합한 COGAG, 즉 Combined Gas Turbine and Gas Turbine 추진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2개의 가스터빈으로 1개의 샤프트를 작동시키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COGAG는요, 고속 순항에는 유리하지만 연료 소비율이 높고 저속 추진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중국은 큰 선체에 대량의 연료를 적재하여 이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그리고 저속 추진 효율이 중요하지 않은 대양작전 고속순항에 적합한 선택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055형 구축함은 QC280 가스터빈 엔진 4대를 탑재해서 최대 28MW의 출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는 110MW 이상의 출력을 제공한다는 뜻이죠.
055형 구축함을 30노트 이상의 속도로 운영하는데 충분한 성능입니다. 또한 대용량 발전 체계로 5MW급 QD50 가스터빈 엔진 6대를 사용해서 30MW에 육박하는 전력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수상 전투함용 발전 체계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죠. 또한 미래를 대비해 055형 구축함은요, 다양한 장비를 탑재할 수 있도록 30MW의 과잉 출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30MW를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뭐냐면 중국이 향후 저속 구동용 전동기나 고출력을 필요하는 다양한 무기 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부러 뭐예요? 이렇게 과잉 출력을 확보한 거예요. 자, 무엇보다 무장 시스템이 궁금한데요. 먼저 055형 구축함의 이 VLS, 즉 수직 발사 체계부터 한번 이야기해 봐야 됩니다. 이 055형 구축함은요, 대형 VLS를 탑재하고 있는데 이 VLS를 이제 중국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통용화 수직 발사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수직 발사기는요, 마크 41이나 실버 VLS 같은 미국이나 유럽의 VLS보다 규격이 큽니다. 이 캐니스터 하나 요 사이즈가 54 곱하기 54cm거든요. 그 다음에 실버가 71 곱하기 71. 근데 중국제는요, 85 곱하기 85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커졌냐? 여기에는 두 가지 주요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당연히 더 큰 무장을 수용하기 위해서죠. 특히 긴 사거리를 필요하는 대함미사일들은요, 길이와 직경을 늘려야 하기 때문에 서방제 표준 규격에서는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둘째, 중국제 통용화 수직 발사기는 다양한 무기 체계를 통합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형 무장 운용을 상정한 구조로 CJ-10 순항 미사일과 극초음속 무기 체계까지 포함하여 통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첫째건 둘째건 굉장히 거대화된 대형화된 무기 체계를 탑재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대형 수직 발사기는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 한 가지 특징은요, 콜드런치 형식의 무기 체계와 통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이제 미지스함이나 우리 정조대왕도 마찬가지 이 VLS에서 나가는 모습 보면 화염이 막 솟구치면서 나가거든. 이건 핫 런치 방식이에요. 근데 얘는 콜드런치다 이거지. 이 콜드런치 방식의 미사일은요, 크고 무거운 캐니스터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안에서 이렇게 팡 튕겨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에 따로 시스템이 필요하거든. 그런데 중국의 통용화 수직 발사기는 이를 수용할 수 있게 설계가 됐습니다. 하지만 각 셀의 용적이 확대되어서요,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게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수직 발사기 구조가 굉장히 비대해져서요, 만재 배수량이 5,000톤 이상의 대형 수상함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중국 해군은요, 통용화 수직 발사기 체계를 052 D형 구축함부터 도입을 했어요. 그리고 055형 구축함은요, 112셀의 수직 발사기를 탑재하고 있죠. 주력 함대공 미사일은요, HHQ-9B입니다. 기존의 HQ-9A를 개량한 이 미사일은요, 유도부를 축소하고 로켓 모터를 개선해서 최대 도달거리가 200km 이상, 최대 상승고도는 30km급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능동 및 반능동 레이더 유도 방식을 도입해서요, 유도 정밀도를 향상시켰습니다. 이 미사일은요, 055급의 주력 함대공 무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055형은 다양한 무기 체계를 운용할 수 있는데요, 근접 방어 체계로 HQ-10 단거리 미사일과 1130형 기관포를 사용하고 있죠. 서방의 램에 해당되는 HQ-10 미사일은요, 10에서 12km 사거리를 갖추고 있고요, 1130형 기관포는 분당 9,000에서 11,000발의 발사 속도로 3에서 5km 범위 내에 있는 암속 이하 표적을 격파하는 효과적인 무기체계입니다. 또한 055형 구축함의 대함 공격 능력도 인상적입니다. 이 구축함은 YJ-18A 대함 미사일을 탑재해서요, 대함 전투에 사용합니다. 이 YJ-18A 대함 미사일은요, 초음속으로 비행이 가능하고요, 최대 54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055형은요, 이 대함 미사일을 최대 118발까지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셀에다 다 이거 집어넣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운용하는 구축함은 없죠. 또한 사거리 1500km의 아음속 순항 미사일은 CJ-10도 탑재해서 장거리 공격 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과 함재형 탄도 미사일 등이 향후 잠재적인 무기 체계로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 055형 구축함은요, HPJ-45A 130mm 함포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는 052 D형 구축함에 장착된 HPJ-38의 발전된 버전이죠. 원래 초기에는요, 러시아의 AK-130 130mm 연장포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중량 문제로 좌절이 됩니다. 이에 독자적으로 HPJ-38 130mm 함포를 개발합니다. 이 055형은요, 여유로운 중량과 공간을 가지고 있어서요,
이 HPJ-45A를 통해 이중급탄 구조를 채택해 발사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함포의 최대 사거리는요 30km고요. 개발 중인 장거리 로켓 추진탄을 사용하면 최대 100km까지 공격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중국 해군은요 30메가와트대의 레이건을 함재화하는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체구를 봤을 때 요 레일건을 탑재하기 가장 적합한 그런 플랫폼으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지금. 대잠 시스템도 있을까요? 네, 사실 중국 해군은 2000년대 이후 서방 기술 도입 및 자체 개발로 대잠 능력을 향상시켰지만 아직 미국, 영국, 일본 등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운 수준입니다. 05D형 구축함에 장착된 소나는요 기술 면에서 1980에서 199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고요. 또 크기도 작아서 현대 잠수함을 탐지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 055형은요 대형 선체와 강력한 전원을 활용해서 대형 대출력 소나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은요 이 055형의 대잠 작전용 장비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어요. 그 결과 여기에 탑재된 신형 소나는요 기존 소나에 비해 약 2배의 크기를 가진 대형 소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파 탐지 기능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또한 055형 구축함에 탑재되는 해상작전 헬기는요 Z-20F인데요 이 헬기와 함께 활용되는 예인 소나는요 저주파 능동 탐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Z-20F 중형 헬기는요 미국의 SH-60과 유사한 성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굉장히 우수한 헬리콥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종합적으로 055형 구축함은요 다양한 무기체계와 함께 통용화 수직 발사기를 탑재해서 근대적이고 다목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아직 055형 구축함의 여러 무기체계와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리는 것이 쉽진 않아요. 굉장히 스펙이 제한되어 있고 실전 기록도 없기 때문에. 하지만 서방 측 관계자들은 055형 구축함이 이런 다양한 무기체계를 통합하여 고급 전투 능력을 제공하며 중국 해군의 근대화를 대표하는 함선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단 2년 만에 무려 8척이 취역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척이 추가로 건조가 시작되었죠. 이렇듯 중국 해군은 급속도로 질적, 양적 팽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한테도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죠.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준비해야 당하지 않거든요.